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시가총액이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올해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선된 실적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영업이익에는 많이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18년보다 지금이 더 높아요. 일단 올해는 다 지나갔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내년 내후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주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 뭐냐? 2년 연속으로 D램의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할 때 사이클을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슈퍼사이클이 지금까지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 슈퍼사이클이 바로 90년대 PC 판매가 늘어나면서 2년 연속으로 D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1차 슈퍼사이클이고, 두 번째 슈퍼사이클이 비교적 최근에 나타났죠. 바로 17년과 18년도에 있었던 슈퍼사이클입니다. 서버양 D램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2년 연속으로 D램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2차 슈퍼사이클이 나타났었어요. 2차 슈퍼사이클 당시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급증하게 됩니다. 2016년에 13조 원을 벌었는데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2017년과 18년에 각각 35조 원 그리고 44조 원의 영업이익을 반도체 부분에서 거두게 돼요. 이 당시 D램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D램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삼성전자의 총 영업이익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D램 사업부가 꼬꾸라지면서 전체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돼요.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위 업체예요. 1위 업체답게 D램 업체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어요. D램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성장은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수요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악화가 된 겁니다. 2017년 그리고 18년도 같은 경우 수급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당연히 수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D램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에 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이 더 많아지게 되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돼요. 2020년 역시 공급 초과 시장이 되면서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다시 D램 수급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지면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이 전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작년에 반도체 사업에서 10조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올해 9월 30일에 실적 발표 행사를 열었는데 이 행사에서 내년 반도체 특히 D램 업황이 2021년에 나아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 조사 기관 D램 익스체인지 역시 D램 시장이 내년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삼성전자가 1등이니까 이쪽 업황을 가장 잘 알겠죠. 삼성전자가 다분기에 실적 둔화가 예상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JP모건 역시 최근에 내년에 공급 사정이 빠듯할 수 있어서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렸어요. 2022년 같은데 2021년이 아니고 61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타났던 18년도에 삼성전자가 거뒀던 영업이익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치를 내놨어요. 지금 시장에서 대다수가 전망하기로 2021년부터 D램의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3위 업체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 내년에 D램 캐파를 늘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위 업체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캐파 증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결국 1위 업체인 삼성전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1위 업체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점진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캐파 증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D램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모바일 산업 분야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서버 쪽에서 가장 큰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우리가 계속해서 유튜브, 네이버, 그리고 클라우드, 여러 가지 데이터 소비를 계속해서 늘림에 따라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출하는 올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어요. 모바일 D램 같은 경우 계속해서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 내년부터 공급과 수요가 역전이 되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PC D램 같은 경우 계속해서 PC 사용이 줄어들면서 PC D램 같은 경우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이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하로 내려가긴 어렵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쪽 같은 경우 1분기부터 그리고 PC와 서버 같은 경우 내년 2분기부터 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3분기가 될지 1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시장에서 예측하기로 D램 수요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을 해요. 현물가가 먼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정가가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역시 D램 사업 환경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니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전에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이후에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오르기도 전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D램 업황이 개선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긍정적인 레포트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트그로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비트 단위로 그러니까 용량 단위로 환산한 D램의 증가율 또는 성장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해에 1기가짜리 램을 하나 팔았어요. 근데 두 번째 해에 2기가짜리 램을 한 개 팔게 됩니다. 수량 기준으로 보면 한 개로 성장률이 0%가 돼요. 그런데 용량으로 보면 성장률이 100%가 됩니다. 수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왜곡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 성장률이나 증가율을 개수로 하지 말고 용량으로 해서 정확한 성장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비트그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년에 D램의 공급 비트그로스 같은 경우 역사상 최저치를 전망하는 반면 수요 같은 경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신규 콘솔 게임이 올해 11월 달에 출시가 됐어요. PS5가 2013년 이후로 7년 만에 출시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전작보다 스펙이 향상됐겠죠. 기존에 PS4와 엑스박스 원 X 같은 경우 D램의 탑재량이 8기가였고 12기가였는데 두 기기 모두 다 16기가로 D램 탑재 용량이 증가했어요. 2018년과 19년만 하더라도 게임 콘솔량 연간 D램 수요가 역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규 콘솔 기기의 등장으로 올해 게임 콘솔량 연간 D램 수요가 59%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4%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콘솔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D램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양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올해부터 DDR5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DDR1, DDR2, DDR3, DDR4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냥 램 1세대, 2세대 램, 3세대 램, 4세대 램 그리고 드디어 5세대 램이 출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문과생이라서 DDR5의 특징이 뭐냐? DDR4 대비해서 전기를 덜 먹어요. 속도가 빨라요.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DDR4 대비해서 모든 부분이 나아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DDR5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서버 시장이에요. 대용량의 반도체가 24시간 가동돼야 돼서 매우 높은 에너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DDR4 대비해서 전기를 덜 먹어요. 전기를 덜 먹기 때문에 당연히 서버 업체에게 있어서 DDR5의 채용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될 것으로 보여요. 당연히 DDR4 대비해서 DDR5가 50% 이상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 보수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초기에 높은 구매 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DDR5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DDR5가 나왔다고 해서 단기간에 DDR4를 전부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DDR3에서 DDR4로 전환이 될 때 이러한 전환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DDR5 역시 몇 년에 걸쳐서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DDR5로의 전환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DDR5는 DDR4 대비해서 칩 사이즈가 10에서 15% 정도 커지게 됩니다. 100% DDR5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캐파에서 10에서 15% 정도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칩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초기 수율 확보 및 캐파 전환으로 인해서 D램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수율이 뭐냐? 100개의 제품을 생산했는데 90개가 정상적인 제품이고 10개가 불량품이에요. 수율이 90%가 됩니다. 생산 제품 중에서 정상적인 제품이 몇 개냐는 거예요. DDR4에서 5로 전환이 됩니다. 공정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공정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불량품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율이 이전보다 떨어지게 돼요. 당연히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DDR4에서 5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공정상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 양산 라인에서 DDR5의 양산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실제 라인에서 진짜 DDR5가 잘 생산되느냐 이러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러한 테스트가 이루어지다 보면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DDR5 전환은 D램 업체들에게 긍정적이에요. 가격이 상승합니다. 수요가 증가해요. 그리고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러가지 모든 부분들에서 D램 업체들에게 긍정적이에요. 내년에 인텔이 서버용 신규 CPU를 출시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출시된 CPU 같은 경우 DDR4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 출시되는 CPU 같은 경우 DDR5를 지원하게 됩니다. DDR5를 지원하는 CPU들이 내년에 출시가 되면서 D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D램의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역성장을 기록한 적이 없고 그리고 단 한 번도 10% 미만의 수요 증가율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D램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출렁거리게 됩니다.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의 특징인 거죠. 내년 어느 시점부터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D램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D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내년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2018년과 같은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니까. 그런데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D램 가격이 하락하게 돼요. 내년에 공급보다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D램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D램 공급단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D램 수요단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